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리쌤입니다. 본 채널은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그 중에서도 수치형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의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스토그램이라는 방법인데요. 지난 영상 중 명목형 데이터 그리기에서 우리는 막대 그래프라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막대 그래프는 명목형 데이터의 도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얘기 드릴 이 히스토그램은 이 막대 그래프와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고 그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용도 또한 도수 분포를 시각화한다는 면에서 유사한데요. 다만 둘은 엄청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명목형 데이터의 도수를 막대기로 표현하지만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데이터, 즉 수치형 데이터의 도수를 막대기로 표현합니다. 그게 뭔 큰 차이인 것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데이터의 유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기에 분석해내는 결과, 즉 정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걸 섞어 쓰는데요. 이건 막 섞어 쓰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토그램이란 무엇일까요? 네, 히스토그램은 도수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딱 막대 그래프잖아 라고 하실 수 있지만 R을 통하여 실습해 보면서 그 둘의 차이를 한번 볼 겁니다. 네, 오늘 실습할 데이터는 R 데이터 세트 패키지에 저장되어 있는 퀵스라는 데이터입니다. 지진 발생에 대한 데이터이고요. 일단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200개의 행을 보여주고 데이터는 총 5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개 변수. 이 5개 변수를 우리가 다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그라고 되어 있는 매그니튜드, 즉 범위를 말하는 거죠. 이 변수를 활용하여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세트에서 어떻게 발라낼 것인지부터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새로운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mg라고. 우리는 규모를 볼 거다. 근데 그 데이터가 어느 데이터에서 왔느냐? 퀵스라는 데이터에서 왔다. 이거 달러 표시 붙죠? 달러 표시 뒤에 여기 mag 규모라는 걸 우리는 새로운 mg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 퀵스 중에서도 mag라고 되어 있는 요 데이터만 나는 여기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mg라고 한번 출력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관측치에서부터 마지막 관측치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이 1 꺽쇠의 기호로 여기 괄호 안에 1, 2, 27, 53 이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단지 이 관측치들의 번호입니다.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4.8이 첫 번째 관측치, 4.2는 당연히 두 번째 관측치, 세 번째 관측치, 네 번째 관측치 해서 이게 26번째인 것이고요. 여기 4.6이 첫 번째죠. 요 첫 번째가 27번째 관측치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0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쫙 나열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행으로 그냥 쫙 눌러드리면 1000개의 행이 이 콘솔 창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행으로 쭉 각 번호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의 퀵스에 있는 요 규모, 범위를 한번 보면 4.8짜리 지진이 있고요. 4.2짜리 지진이 있고요. 5.4짜리 지진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소수점을 갖고 있고 연속형 데이터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목형 데이터의 막대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명목형 데이터의 막대기의 대상이 있습니다. X축에 대상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 영업 4팀 이렇게 4가지 팀이 있었고 각 팀별의 도수, 즉 영업 이익이 얼마다라는 막대기의 높이로 표현을 해줬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생김새가 유사하다고 했으니 히스토그램을 그리려면 일단 X축에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Y축은 막대기의 높이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축의 대상을 우리는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대상, 그쵸. 영업 1팀이 몇 억을 실적을 올렸냐와 같은 것처럼 이 지진의 규모의 대상이 있어요. 4.8짜리 지진이 있고 4.2짜리 지진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4.8짜리 지진이 1000개의 관측에서 몇 번 출현했는지는 Y축에 몇 번이 출현, 즉 빈도는 Y축에 표시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4.8이라는 지진이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 대상들을 보시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대상들이 500개다. 그러면 우리는 막대기를 500개를 그려야 돼요. 4.8, 4.2, 5.4, 5.5, 5.1 이런 걸 다 그려야 된단 말이죠. 500개의 막대기를 4.8짜리 몇 개고 카운터해서 그리고 5.1짜리 몇 개고 카운트해서 그리고 그릴 수는 있겠죠. 500개를. 이렇게 심심하면 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500개의 막대기를 그려냈다고 해도 일단 이 500개의 이 막대기를 그린 게 의미가 있을까? 우리한테 의미 있는 정보를 줄 수 있을까? 라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기도 난감하고 의미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곳에 우리는 500개의 막대기를 그린다? 그럴 필요가 없겠죠. X축에 들어가는 이 대상을 정하는 걸 우리는 계급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급 구간 및 계급의 수. 근데 왜 계급 구간이고 계급의 수라고 표현을 할까? 계급 구간이란 말 그대로 구간이에요.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있는 구간. 즉 4.0짜리 지진에서 4.5짜리 지진을 한 막대기로 묶어 놓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계급 구간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짜리 지진, 4.1짜리 지진, 4.2짜리 지진, 4.3짜리 지진 각각 대상을 다 4.1, 4.2, 4.3 이렇게 정의를 했다 손치더라도 500개가 있다면, 이런 종류가 500개가 있다면 500개의 막대기를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시간 손실, 그리고 정보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함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그 각각에 나타내는 그 값들을 하나로 묶어서 나타낼 수도 있다면 굳이 왜 그렇게 500개를 그려야 될 것이냐라는 게 해결이 되는 거겠죠. 이걸 우리는 계급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4.1과 4.2 사이에는 4.11, 4.12, 4.13 이런 등등의 값들이 있습니다. 연속형 데이터이잖아요. 만약 관측법을 우리가 소점 이하 한 자릿수까지 관측을 한 것이 아니라 4.13짜리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소점 2자리 내지는 소점 이하 3자릿수까지 관측을 했다면 이런 값들을 또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서 막대기를 그려야 되느냐? 너무 방대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몇에서 4.몇까지의 구간을 정해놓고 이 구간 안에 속해 있는 대상들을 카운팅을 해서 막대기로 나타내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요걸 우리는 계급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계급의 수는 막대기를 몇 개 그릴 것이냐. 막대기를 10개 그릴 것이다. 막대기를 20개 그릴 것이다. 이걸 우리는 계급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급의 수가 정해지면 계급 구간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계급의 수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실은 히스토그램에서 계급 수 그리고 계급 구간은 꼭 이렇게 구해야 돼요 라고 정해진 규정은 없어요. 분석하시는 분이 자신의 어떠한 데이터를 보는 철학에 의해서 정의할 수 있고, 또는 소프트웨어 R이라던가 파이썬이라던가 아니면 엑셀이라던가 SPSS라던가 이런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이 자동으로 정의해주는 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나는 처음 접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소프트웨어가 시킨 대로도 하기는 싫어요. 얘가 어떠한 방법으로 정했는지 나도 모르니까요. 하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계급의 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3가지 방법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어떤 규정이 아니고 정말 별다른 생각이 없고 별다른 의견이 없을 때 그냥 한 번쯤 이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라는 하나의 제안이에요. 제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취하든 뭐 소프트웨어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나는 스터디스 공식을 활용하겠어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계급의 수가 즉 막대기의 수가 정해지면 데이터, 즉 관측값 중 최대 관측값과 최소 관측값의 차에서 나누기 계급의 수, 우리가 위에서 구한 계급의 수를 나누어주면 우리의 계급의 구간이 나오는데요. 이 계급의 구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보셨던 퀵스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R에서 실제로 어떻게 히스토그램을 그리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진 규모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발라냈죠. 요걸 가지고 일단 소프트웨어 자체가 어떻게 그리는지 어떤 계급 구간에 대해서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히스토그램은 히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괄호 안에 여러 매개 변수들을 지정을 해주면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당연히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무엇을 그릴 건지 데이터를 줘야죠. mg라는 데이터로 우리는 그림을 그릴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그래프가 무엇을 얘기해 주는지 이 그래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줘야겠죠. 지진 발생 강도의 분포라고 정의를 하고요. X축과 Y축도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X축은 지진 강도가 되겠고요. Y축은 지진 발생 건수가 되겠죠. 횟수가 되겠죠. 4.8짜리가 몇 회 발생했다라는 건수, 지진 발생 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을 지정을 막대기에 색깔을 지정을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회색에 칙칙하고 우울한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색깔도 나는 좀 입혀주고 싶다라고 하면 컬러를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뭐 특정 색을 정의를 하셔도 되고요. 레인보우로 좀 약간 알록달록하게 하고 싶어요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막대기를 가진 히스토그램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에서 계급 수는 무엇이냐? 즉, 요 막대기의 개수를 뜻합니다. 각각의 막대기의 개수가 계급의 수가 되겠고요. 계급 구간이라는 것은 여기 4.0에서 여기에 얼마인지 정확히 나타내지는 않지만 여기 만약 4.25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4.25까지 요걸 우리는 계급의 구간, 계급 구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막대 그래프와 생김새는 유사합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막대 그래프는 요 하나의 막대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영업 1팀 그리고 막대기 사이에 간격이 좀 있고 띄어서 뭐 영업 2팀, 영업 2, 영업 3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얘를 보니까 막대기들이 다 촘촘촘촘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 여기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붙어있는 연속형 데이터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 밑변, 즉 요 구간이죠. 계급 구간 4.0과 4.25라고 한다면 4.25 사이에는 밑변이 존재합니다. 즉 막대기에 밑변이 있다, 값을 가진다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현재 우리가 R에게 계급 구간 나는 정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정해봐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임의로 계급 구간을 정해주고 싶어요. 여기 다른 건 다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매개 변수 하나를 추가해 줄 건데요. 브릭스라는 매개 변수입니다. 멈추는데 일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발생을 시키냐. 숫자를 보면 얘는
진도, 즉 규모가 4.0짜리에서부터 6.5까지를 우리는 여기에 구간을 정해줄 건데요. 0.5, 즉 요 밑변 그래프의 요 밑변을 0.5 단위로 해서, 즉 계급 구간을 0.5로 해서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밑변이 아까처럼 0.25, 뭐 정확하진 않지만 막 그렇다면 0.25에서 0.5로 막대기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요게 제가 임의로 어떻게 정해라, 계급 구간을 0.5로 정해서 해달라 라고 내린 명령입니다. 자, 이런 건 너가 임의로 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뭐 나름 대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분석가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그런 아까 세 가지 계급의 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한번 각각의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계급의 수, 계급의 구간을 알려면 이 전체 데이터의 n이 몇 개, 즉 관측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계급 구간을 구하려면 최대 관측치와 최소 관측치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소 관측치가 얼마이냐? min 함수에 minimize에서 최소값이란 뜻이고 4.0짜리래요. 최대값은 max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대값은 여기 6.4짜리 지진이래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구해야 되나요? 아니요, 한꺼번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range 함수로 mg를 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과 6.4를 같이 찍어주는 거고요. 요거는 최대 관측치와 최소 관측치를 본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데이터 관측치가 총 몇 개짜리인지를 알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지진의 이 데이터는 1000개짜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1000 하고 쓰셔도 되지만, 그런 걸 모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length 함수를 사용하시면 이 전체 데이터의 길이, 관측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얘는 1000개짜리다 라는 것이고요. 자, 첫 번째 제한, 즉 첫 번째 방법은 n의 루트를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n의 제곱근을 활용하라. 그러면 n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방법, n1의 의미하는 바는 n의 루트, 즉 n의 제곱근을 활용하세요 라는 거였어요. 제곱근은 sqrt, 스퀘어 루트 n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n1은 31.622 얼마예요? 자, 근데 계급 수잖아요. 얘는 계급 수, 즉 막대기의 수예요. 막대기의 수는 소수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얘는 정수형이어야 돼요. 사람이 1명, 2명 있는데 1.5명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막대기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출력해낼 때 그냥 정수로 출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실링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실링 함수는 정수만 출력해주는 겁니다. 보시면 31.6이잖아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6이기 때문에 실링 함수를 사용하면 알아서 5보다 크구나 그러면 반올림 해주고요. 5보다 작다 그러면 내림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수형의 계급 수를 구했어요. 계급 구간 1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계급 구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최대 관측치에서 빼기 최소 관측치 나누기 우리의 계급의 수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구간 첫 번째 제안에 의하면 계급 구간은 0.075예요. 자, 요 계급 구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0.075를 적으면 되는데 너무 쪼개지는 거니까 한 소점 2자리까지만 정의를 해볼게요. 0.8로 정의를 하고 한번 그래프를 출력을 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히스토그램이 나옵니다. 막대기의 밑변이 매우 작죠. 0.08이니까 매우 작은 것이고 매우 세밀하게 쪼개진 형태를 나타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스터지스 공식입니다. 스터지스 공식에 의하면 스터지스 공식이 뭐지라고 질문을 하시면 네이버나 구글에 한번 스터지스 공식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1 더하기 3.3 곱하기 로그 n을 해주시면, 로그 n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스터지스 공식이에요. 1 더하기 3.3 로그 n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로 두 번째 계급의 수를 구하면 11개래요. 11개. 11개의 계급의 수를 구하세요. 계급의 수를 그리세요. 즉 막대기를 11개 그리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요런 계급 수를 가지고 계급 구간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 이제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최대 관측치, 최소 관측치는 변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똑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바뀌는 건 여기 분모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때의 우리의 계급 구간은 하나의 막대기의 밑변은 0.2181 얼마다라는 건데 0.22로 한번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제 얘는 0.08이 아니라 0.22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막대기의 밑변이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굵어진 형태의 막대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스터지스 방법으로 계급의 수를 구하고 그 계급의 수를 활용하여 계급 구간을 구한 히스토그램의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라이스의 규칙이라는 거였습니다. 라이스의 규칙은 2 곱하기 n의 3분의 1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라이스의 규칙 공식이에요. 2 곱하기 n의 3분의 1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3에 의하면 20개의 막대기를 그려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계급수에 따라서 계급 구간을 세 번째 계급 구간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밑변이 약간 우리의 분모가 n3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0.12라는 밑변을 가진 막대기를 그리면 되겠죠. 20개를 그리면 된다. 여기에 0.12가 되겠고요. 이때의 히스토그램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서로 다른 계급 수와 계급 구간을 가진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에서든 기타 소프트웨어에서든 그대로 해주는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것보다 좀 더 데이터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대로 뭐 라이스의 규칙, 스터지스 공식을 활용해야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면 그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도수도 명목형 데이터의 도수도 그렸고요. 파이 차트라는 걸 활용해서 상대 도수, 즉 비율을 우리가 그림으로도 그렸습니다. 그러면 연속형 데이터는 비율을 못 그리나요? 다른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상대 도수는 히스토그램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정의한 0.5라는 요 구간을 가진 요 히스토그램에 매개 변수 하나만 더 추가해서 상대 도수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지금은 도수형이고, 이거는 도수형 그래프 히스토그램이고, 요걸 우리는 매개 변수 하나만 더 추가해서 상대 도수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상대 도수는 frequency라는 하나의 새로운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해주면 돼요. freq, frequency는 무엇이냐? f라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frequency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으면 알아서 true 값을 넣어줘요. 그러면 상대 도수가 아닌 여기 나와 있는 건수, 즉 도수, 빈도로 나타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굳이 얘는 f라고 정의를 해준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걸 우리는 상대 도수로 바꿔주세요. 즉 소수점형으로 바꿔주세요. 비율형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frequency를 하나 지정해 주는 것. 나는 여기에 추가로 확률 밀도 곡선도
주고 싶어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라인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lines 하고 어떤 것을 그릴 거냐, density를 그리겠다, 밀도 함수를 그리겠다. 밀도 함수는 누구의 것? mg, 즉 우리 규모의 것이고, lwd라는 매개 변수는 이 선의 굵기를 나타냅니다. 2포인트 정도 되는 굵기의 선을 그리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런 확률 밀도 함수의 곡선까지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density, 즉 밀도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4.0에서 4.5 사이 빨간색 막대기에 수치들의 밀집도, 관측치들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 즉 밀도, 데이터들의 밀도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밀도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density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요게 우리의 연속형 데이터, 하나의 연속형 데이터일 때 어떻게 분석해야 하지? 라는 그 분포에 대해 분석하는 방법의 첫 번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